알고 하는 미래시 알타미. 오늘은 그 정시 원서 접수 전에 올해 수능 분석도 좀 하고요. 내가 어떤 대학교를 써야 되지라는 고민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군대. 뭔 소리예요? 2025학년도 수능 분석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받으면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여기서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한국사랑 영어는 등급이니까 등급별로 이제 학교에서 해놓은 점수가 있거든요. 그 점수 확인하면 되는 거고, 대부분 이제 미대생들은 수학을 안 하니까 예, 수학은 그냥 안 보시면 되고, 맞아. 그다음에 국어와 그냥 탐구예요. 결국에는 국어 탐구만 보시면 되는데 국어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 이제 등급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죠. 간혹 등급으로 성적을 산출하는 학교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삼육대 같은 경우에는 등급으로 산출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너무 극히 드문 경우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탐구 이렇게 두 과목이 점수가 나올 겁니다. 일단 국어부터 한번 보죠. 나란 말씀이 네. 그거 아닙니까 국어? 네. 네. 국어 보시면 이제 올해가 2025학년도잖아요. 그래서 네. 100분위 표 바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올해거든요. 그래서 최고 표준 점수가 139점이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도 사실 아주 쉽지도 않았다. 네, 올해 수능 보고 나서 대부분의 뉴스들이 좀 쉬웠다.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 2023학년도에가 134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가 더욱 쉬웠던 거고 보통 한 140점대면 그냥 무난하다. 그렇지. 라고 보시면 되고 150점이라면 매우 어려웠다. 올해와 작년을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국어가 조금 그래도 쉬웠으니까 결국엔 1등급 안에서의 점수 차가 매우 좁아졌다. 결국엔 저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할 수 있었죠. 같은 1등급이어도 고득점의 표준 점수를 가진 애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올해는 이제 보시다시피 8점밖에 차이 안 나요. 그 밑에 2등급하고 최고 표준 점수하고도 해봤자 이제 14점이죠. 그러면 작년에 비하면은 1등급 안에서가 17점 차니까 올해 같은 경우 2등급부터 최고 표준 점수까지 해봤자 이제 8점. 14점이죠. 2등급부터는 14점이니까 사실 작년에 1등급 구간 안의 점수 차보다도 적다. 그걸 무엇을 의미하냐? 결국에는 점수를 좀 못 받아도 사실 나보다 고득점의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점수 차가 크지 않을 거다라는 거니까 뭐 점수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덜 나왔어도 아주 불리하게 시작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가 쉬웠다고 해도 네. 2025년도랑 그 점수 차는 비슷하네요. 마이너스 8. 2024랑 2022학년도가 엄청 빡신 거네. 네, 엄청 어려웠죠.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이 국어 안에서의 점수 차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적으니까 올해 충분히 뭐 실기로도 극복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하긴 저 정도 점수 차야 뭐. 네. 이제 다음은 탐구인데, 근데 이제 사탐은 보통 우리 미수라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사탐이니까. 애들이 사회성이 없거든. 올해 이 가장 큰 과목이 이 탐구 영역이 돼버렸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국어는 큰 차이를 안 뒀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다. 그래서 특히 지금 생활과 윤리라는 건 최고 표준 점수가 지금 보면 77점이에요. 오, 되게 낮네. 낮은 게 아니에요. 보통은 국어랑 비슷하게 보통 쉬우면 62점 정도 돼요. 62, 63점. 와. 그리고 좀 어렵다 하면 70점, 72점 정도 나오거든요. 이번에 엄청 근데 생활과 윤리가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지금 총 생활과 윤리 본 애들이 15만 7,938명이잖아요. 근데 최고 표준 점수 받은 애가 85명밖에 안 돼. 아, 진짜? 어마어마한 거지. 와, 최고 표준, 그러니까 다 맞은 애가 85라는 거지? 네, 거의. 맞아요. 와. 85명밖에 안 돼.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웠고,
그다음에 저는 여태까지 수능 분석하면서 최고 표준 점수 77점 처음 봐요. 네, 사회탐구 영역에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웠다. 근데 우리가 탐구는 저번에 제가 올린 영상 보면 탐구 영역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네. 이 생활과 윤리에서 저 최고 표준 점수 77점을 만약에 받은 학생이나 저기에 근사치에 받은 학생은 사실 이 표준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학교, 서울대, 홍대, 국민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저걸로만 밀고 들어가면 되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고득점, 그러니까 다른 과목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과목에 1등급 받은 애보다도 훨씬 높은 고득점의 표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대, 홍대, 국민대는 그 표준 점수 그대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난이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 본 학생은 굉장히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잘 봤으면. 네. 근데 이걸 다 맞은 85명은 딴 것도 다 맞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유리한 와중에 더 유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취득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대학교를 지원을 고려해보면 좋은 과목인 거죠. 근데 이제 1등급 컷이 68이잖아요. 네, 68인데 저기가 지금 점수로 지금 몇 점 차이에요? 9점 차이 나죠. 최고 표준 점수랑 1등급하고. 그러니까 본인 1등급을 받았어도 68점을 받았어도 최고 표점하고 지금 9점 차이 나잖아요. 요거 일단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이 윤리와 사상. 네, 윤리와 사상도 어려웠어요. 장난 아닌데 87명 뭐야? 근데 요거는 이제 39,000명 중에 87명 좀 높은 건데 퍼센테이지로는 그래도 어려웠기 때문에 최고 표준 점수가 73점. 보통 70점 넘어가면 어렵다고 했잖아요. 73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리와 사상도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1등급하고도 차이도 여기도 조금 나죠. 7점 정도 차이 나고. 한국지리가 이제 조금 난이도에서는 나름 성공한 어떻게 보면 비율도 이제 4% 뭐 그 다음에 원래는 7%여야 되는데 9% 나오고 그 다음에 12%여야 되는 10% 나오고 근데 이제 얼추 잘 나왔어요. 골고루 이렇게 나온 편인데 뭐 한국지리는 뭐 무난하다. 그 다음에 최고 표점이랑 1등급 컷 점수하고 이제 2점밖에 차이 안 나죠. 네. 그러네요. 네, 아까 생활과 윤리는 9점 차이였죠. 그러네. 네. 그래서 요거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최고 표준 점수에서 자기 점수를 나누는 대학교 있죠. 그러니까 아까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취득 표준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교에서는 유리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1등급인데 컷에 걸려 있다. 그러면 이제 최고 표준 점수 자기 표준 점수를 최고 표준 점수로 나누는 학교 입장에서는 아까 생활과 윤리에서 1등급 받은 애는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9점 차이니까. 그렇지. 근데 얘 한국지리는 2점밖에 차이 안 나니까 사실 두 학생이 그대로 같은 학교를 쓴다고 하면 한국지리가 점수가 더 높은 거예요. 네. 혹 1등급 컷이 아니라 원점수 70점을 받은 애,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70점을 받은 애도 7점 차이 나잖아요. 네. 얘는 67인데 그래도 그렇게 나누는 대학교로 가버리면 한국지리가 더 유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이는 점수에 따라가면 안 되고 저번에 올려놓은 탐구의 그 복잡한 그 점수 체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국지리를 받는데 내가 2등급을 받았어. 그 2등급하고 지금 최고 표점이 5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생활과 윤리 1등급 애보다도 얘가 더 높은 거죠. 점수 차이는 봤을 때 한국지리가. 이게 골고루 나오면은 이게 더 골치 아프구나.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건 아닌데 보통 근데 2점, 2등급, 3등급, 4등급 이거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이제 골고루 비슷하게 잡히거든요. 비율이 그래도 여기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세계지리도 이제 한국지리랑 비슷하죠. 보통 쌍지라고 해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같이 선택하는 애들이 많아요. 요 두 과목은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 비슷한 정도의 점수차, 비율 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동아시아사. 나 이거 처음 보는 거야. 동아시아사도 무난해요. 얘는 또 최고 표점하고 1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만큼 뭐 지금 보면 비율이 5%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그 1등급이 4%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동점자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를 넘어간 거죠. 세계사도 무난하죠. 네, 세계사도 무난해요.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 탐구가 취득 표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학교냐, 그 다음에 자기 취득 표준 점수하고 최고 표준 점수하고 나누어서 반영하는 학교냐, 아니면
자기가 받은 100분위를 기반으로 새로운 변환표 점수를 주는 대학교냐 요거에 따라서 자기가 받은 이 탐구의 점수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거를 잘 선택해서 대학교를 지원하는 게 좋다라고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 조금 어려웠어요. 72점 됐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6,000명 중에 얘도 이제 80명 정도가. 근데 얘는 아까 거죠? 얘기한 대로 퍼센트가 4%, 뭐 7%, 네네. 12%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나온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 정도의 난이도, 그러니까 표현 점수가 보통 한 70점에 왔다 갔다 하면 비율이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와요. 원래 우리가 4, 7, 12, 16, 20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거의 이거는 그대로 나온 거죠. 네, 경제는. 그다음에 정치와 법. 예, 요거는 갑자기 최고 점수가 66점. 이건 좀 쉬웠다는 거죠. 네, 쉬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비율은 얘도 이제 무난해요. 네, 무난하게 쭉 나왔고 1등급하고 최고 표점하고 1점밖에 차이 안 나고. 예. 2등급하고 최고 표점하고 그러니까 4점밖에 차이 안 나고. 3등급하고 최고 표점하고 지금 7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생윤 1등급보다 얘가 나누는 학교 입장에서는 얘가 더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3등급이라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학교, 보통 대표적인 학교가 제가 과기대라고 과기대. 네. 하나가 거의 걔만 거의 주도적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학교도 있긴 있어요. 과기대가 대표적인 학교여서 네, 그런 학교에서 보면은 무조건 1등급이라고 유리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최고 표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치와 법으로는 네. 지금 3등급이 여기서는 만약에 과기대로 하면 비벼올만 한 거고. 그다음에 사회문화도 69점 정도 나왔고 이건 점수 차이가 좀 이렇게 있죠. 전반적으로 근데 올해 탐구가 62점이나 63점짜리가 없어요. 최고 표점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탐구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왜 1, 2, 3, 4등급까지 나누는지 알겠는 게 공부를 조금 애매하게 해서 나뉘는 부분들이 그래도 저게 좀 변동이 확실히 있구나. 1, 2, 3, 4가.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도 자꾸 이런 입시 용어랑 입시의 체계를 자꾸 보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부모님들이나 학생이 보기에 편한 게 등급으로만 보면 편하니까. 그다음에 100분위가 편하니까. 그렇지. 그것만 자꾸 확인하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잘 봐야 된다. 네, 그렇죠. 하물며 최고 표준 점수라는 거는 이 성적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찾아서 봐야 되는 거거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 이번 주중에 나올 거예요. 대학교들이 이제 변환 표준 점수라고 나올 텐데 그것도 학교별로 다 들어가서 다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본인이 좀 손해 볼 수 있죠. 정시 어디가? 애들이 이제 곧 원서 처리거든요. 네. 12월 말부터 1월 초 그때 원서를 쓰는 기간인데 네. 지금 거의 대학교들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서 쓰기 전까지 고민하는 게 대학이라 한번 어떤 원칙으로 대학을 정해야 되는가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정시 지원 원칙은 저는 딱 두 개라고 봐요. 재수 가능하냐 불가하냐. 왼쪽 오른쪽. 네. 그다음에 전공 우선이냐 대학 우선이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애들이 원서를 쓰기 전부터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취업 잘 돼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아웃풋 좋아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대학을 가고 고민해야 돼. 합격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대학을 막상 가보면 길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냥 대학교 간판만 보고 미래가 결정지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왜 재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좀 물어보냐면 재수가 가능하면 소신 지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점수 가능한 내에서 내가 어디를 쓰지에 대한 고민이 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어떤 도전 의식이 있거나 떨어졌을 때의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재수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한 번 더 하는 거고. 그래서 목표 대학이 좀 확실하거나 뭐 자기가 나는 이 밑으로는 가기 싫어 라는 어떤 원칙을 세워놓으면 재수가 난 한두 번, 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냥 계속 도전하는 게 원래 대학입니다. 근데 내가 재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어쨌든 좀 더 확률이 높은 대학교를 쓰는 거예요. 재수가 불가하다고 하면 자기 점수를 아까워하면 안 돼. 자기 점수는 아까워하면서 재수는 안 된대. 그러면 답이 없는 거지. 좋은 학교 가고 싶고 재수는 안 된다고. 그러면
다 모든 학생이 다 그러면 한 방에 가고 싶지. 그럼. 그리고 대학교라는 게 2대1만 돼도 50%잖아요. 네, 3대1이면 66%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5대1 되면 20%밖에 대학을 못 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하는 게 대학 입시예요. 5명 오면 4명 떨어지고 1명 붙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30명 있으면 그 30명에서 20% 붙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 6명 붙고 나머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4명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지 20%니까 한번 해볼 만해 이렇게 해가지고 널널하게 정신을 차리면 학교는 정말 힘들다 이거는. 그렇죠. 맞아요. 저도 학생 때는 5대1 뭐 8대1만 8명만 이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학교 입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대학 입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학 욕심이 나면 무조건 재수를 생각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수가 내가 정말 불가하다 그러면은 어쨌든 아까워하지 말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공이 우선이냐 대학이 우선이냐인데 모든 대학이 자기가 원하는 전공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같은 학교여도 내 점수가 좀 부족해서 전공을 다른 좀 더 평균 점수가 낮은 학과를 써야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나는 원하는 학과가 시각이나 산업인데 거길 쓰려면 좀 점수가 높으니까 좀 밑에 대학을 가야 돼.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본인의 선택이죠. 내가 아무런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아. 난 대학이 무조건 중요해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쓰는 거고요. 전공이 우선인 학생들은 무조건 전공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 조언을 좀 해주자면 이게 전공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취업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을 4년으로 봤을 때 과제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그거를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과제를 하려고 하면 너무 괴롭죠. 그리고 뭐 전과가 가능한 학교들이 있어요. 좀 전과가 쉽거나 아니면 복수 전공도 있고. 네, 전과가 좀 가능한 학교가 사실 있습니다. 제가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미대에서 한 40-50%는 거의 전과가 되거나 뭐 한데 아예 불가능한 학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학교를 가서 난 전공을 바꿔야지나 복수 지원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어렵긴 해요. 복수 전공 자체가 너무 어렵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학보다 전공 우선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일단 해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지.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이 안 맞으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아주 전공에 맞지 않은 대학을 가게 되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조언을 하면 전공을 우선으로 먼저 삼고 그 다음에 내가 전공이 안 정해졌다 그러면 대학 우선으로 삼고 그다음에 재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로 대학교를 내가 올렸을지 맞췄을지 내렸을지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경쟁률을 체크하는 이유를 애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률의 체크를 그냥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몇 % 안에 들어야 된다로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아니에요. 사실 경쟁률 체크의 이유는 물론 내 몇 명 이겨야 돼, 내 몇 % 안에 들어야 돼, 뭐 이거가 그냥 표면적인 거고 미대에서의 경쟁률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그걸 한번 이제 얘기해 보려고요. 대학마다 뭐가 있냐면 실기채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애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실기채점 기준이라는 게 고려대 같은 경우는 A권 때 A, B, C, D 있는데 A권 때만 보면 A를 20%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모집 인원이 35명이야. 네. 근데 24학년도에 6.89대 1 떠서 241명 왔거든요. 네. 여기서 241명 중에 20%라고 하면 48.2명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A를 들어도 모집 인원 35명을 넘죠. 많이 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정도 경쟁률이 뜬다는 건 내가 A를 받고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근데 경쟁률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A를 받아도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2023학년 때 8대 1이었죠. 그러니까 저기는 A가 58명 되는 거예요. 저거는 여러분들의 실력하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잘하는 애들 막 뽑아놨더니 모자라. 그러면 또 못한 애들 끌어다가 그렇죠. 채워야지. 그 와중에 채우는 거예요. 20%를 무조건 채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우면 나보다 실기를 못하는 애가 쟤가 왜 나보다 실기를 못했는데 쟤가 붙고 난 떨어지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뭘로? 그 A권 때 들어가고 그 다음엔 성적 싸움이거든.
어차피 그 안에 들면 플러스 성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와중에 성적이 높은 애들이 붙는 거죠. 먼저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경쟁률이 5대 지금 20%라면 5대1이 돼야 딱 A 받았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본인이 성적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야. 근데 경쟁률이 봤더니 막 8대1, 9대1 가. 근데 내가 점수가 좀 부족해. 수능 점수가. 그러면 이거는 사실 소신지원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A를 받아도 거의 100%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계산을 그냥 해보면 네. 그 더해도 안 되는 거야. 그 점수가. 네, 그 점수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을 보죠. 3,6대 같은 경우에는 10%밖에 안 줘? 10%밖에 안 줘요. 아, 이런 데 이제 비율이 이제 해볼만 네, 해볼만 한 거죠. 실기로 비율만 한 거지. 네. 여기서는 내가 점수 20명밖에 안 뽑아? 올해는 아마 15명인가? 이거는 이제 그 작년 거 때문에 모집 있는 20명을 그대로 쓴 건데 좀 이따 3,6대 얘기할 거지만 어쨌든 여기는 10%를 잡는 학교야. A권대를. 근데 3,6대가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24학년 때 19대 1이었죠. 그러니까 10% 잡는 학교는 10대 1을 넘어가 버리면 그렇죠. 안 되는 거야. 10대 1 미만이면 점수가 부족해도 붙을 수 있지. 실기빨로 어떻게든. 근데 10% 잡는 학교에서 10대 1이 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A권대가 24학년도에 19대 1이니까 38.9명. 그러니까 39명 정도를 주는 거거든. 2배네, 2배. 네. 그러니까 20명을 훨씬 넘어버리고 23학년도에는 13대 1이었으니까 저기도 27명. 그러니까 저기도 어쨌든 뭐 7명 정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기를 완전 S를 받아도 받을 수 있는 점수 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자기 점수가 공부가 안 되면 일단은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못해도 지금 A권대를 보면 점수가 91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해도 91점 안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실기력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그 중에서도 더 100점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실기력을 가져야지만 자기가 점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는 그 확률을 뚫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단지 애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3,6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반영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집어넣거든. 근데 3,6대의 실기 반영률이 높으니까 내가 실기를 잘하니까 붙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 학교의 지원 평균 점수가 단 수능을 20% 반영하더라도 거기에 근접해야 돼. 그래야지 A 받고 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10%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부터 90일 써 있잖아요. 네. 저게 저 안에서도 이제 비율이 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점을 받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최고점은 빼버리고 최저점도 빼버리고 그 중간에 한 2-3명의 점수로 평균을 내거든요. 보통 수시 때의 실기 합격 점수가 91에서 그냥 94 사이. 그러면 A 마이너 정도 주는 거야. 높은 데는 94.5점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정시는 한 80 후반부터 90 초반. 어디는 아주 낮은 데는 80 중반도 합격하는 선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경쟁률을 단지 몇 명만 이기면 된다. 그렇지. 또는 몇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가면 된다로 착각하면 안 돼요. 실기 채점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기준을 그럼 어디서 확인하냐? 사실 없어요. 네, 이렇게 공개하는 학교들이 있고 공개를 대부분 안 해요. 근데 대부분 안 하니까 뭘 생각하면 되냐면 대부분 20%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의 모든 대학교들이 A권 때는 20% 주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점수가 내가 부족했을 때 그 학교가 5대1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넘어가면 내가 그 안에서도 더 잘 그리는 학생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좀 점수가 부족한데 내가 점수를 실기에서 1, 2점 더 받으면 메꿀 수 있는 점수냐 아니냐를 봐야지 쟤는 C 받고 내가 A 받으면 대학 들어가겠지? 이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다.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실기 경쟁률 체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20%, 30%, 30%, 20%가 일반적일 거야. 네, 맞아요. 고려대 같은 경우. 이 비율을 대학에서 성적 낼 때도 그렇고 대부분 쓰는 이유가 다른 거가 복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묻히는 비율이 같이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묻힐 수도 있어서 여기는 그 실기를 많이 보는 거네. 네, 3,6대는 근데 경쟁률이 워낙에 심해서 얘네는 항상 넘어가니까 이건 밑에를 걷어내려고 D가 45 같아요. 네네. 알함이
올해 체크해야 되는 대학을 좀 빨리 해보죠. 가군의 국민대. 네, 국민대는 일단 이런 식으로 학생을 뽑아요. 1단계는 이제 학생부 수능으로 1단계를 해서 이제 이 학과는 이제 3배수, 모집 정원의 3배수, 금속도전은 모집 정원의 5배수. 그다음에 2단계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학교는 올해 어떻게 됐냐면 모집 인원을 줄였어요. 이렇게 쭉 줄였단 말이에요. 4년도랑 5년도 확인해 보면 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11명 줄이고 시각은 10명 줄이고 금속 5명 줄이고 이렇게 딱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줄인 인원이 총 66명 줄였어요. 와, 많이 줄였네. 많이 줄였어요. 그다음에 비실기도 줄였는데 비실기는 빼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실기 전형에서 66명을 줄였는데 이 66명이 어디로 가냐면 나군의 비실기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국민대가 나군에서 비실기 66명을 모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체능 자율전공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 인원이 왜 확인해야 되냐. 이 보면은 25학년도 모집 인원 가로에 있는 게 작년 거고 여기 옆에 있는 게 올해예요. 그래서 이 작년 지원 인원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쭉 옆에. 그리고 비교를 보자고. 24학년도에는 이제 3배수, 5배수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24학년도에는 공업은 5명 넘어갔고 시각은 11명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시각은 모든 학생이 다 실기를 볼 수 있었어. 2단계 때. 근데 공업은 5명은 못 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부족해서 어쨌든 다 본 거. 그러니까 저기는 3대1이 안 된 거. 어디는 5대1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다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총합은 마이너스 43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민대 입장에서는 배수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성적으로 걷어내고 그다음에 그 애들만 실기를 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배수에 못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1단계의 의미가 좀 없죠. 그래서 다 보게 됐는데 올해 모집 인원을 줄였어요. 그리고 작년 지원 인원을 한번 보자고. 그거랑 같이 비교해 보면 다 거의 다 플러스죠. 다 변하죠. 그래서 합계 보면 175명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작년 지원 순수하게 그냥 단순하게 작년 지원 인원으로만 비교했을 때. 그래서 올해 이 국민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그냥 단지 작년의 성적, 저 옆에 평균 100분이 있죠. 그렇죠. 저 작년의 성적만 가지고 지원했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 이거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저 배수 넘어가 버리면 무조건 잘리거든요. 점수 낮은 애들은. 대학교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리고 올해 특히 다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나군의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올해 눈치 싸움이 굉장히 심할 거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요게 하필 올해 이렇게 돼요. 내년에 좀 좋아지거든요. 근데 올해 모집 인원 갑자기 줄이면서 또 이렇게 또 배수는 그대로 두고 하다 보니까 국민대 이 지원 인원이 올해는 줄지 않을까요로 생각하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비슷비슷해요 매번. 근데 올해 요 인원이 그대로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이 많은 인원들이 시험을 못 보고 그냥 1차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작년 점수가 옆에 쭉 있는데 저 점수보다 조금 더 안정 지원을 한다든지 뭐 어쨌든 요령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국민대 계산식을 그냥 잠깐 얘기해 보려고요. 이 국민대는 표준 점수로 계산합니다. 국어 본인이 취득한 표준 점수, 한국사랑 지금 영어 배점 있죠. 네. 그다음에 표준 점수 그대로 반영하는 지리, 그다음에 영어 2등급, 2등급이 저 196점이거든요. 그다음에 탐구 2개 합치니까 123점. 그거를 600분의 700 해가지고 계산하면 518점 나와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영어 등급 그다음에 탐구 2개 표준 점수 합한 거를 저렇게 곱하면 저 점수가 나오는 거죠. 탐구는 무조건 세계지리, 한국지리 정해져 있어요? 아니죠. 저건 네, 자기가 본 제일 좋은 거. 네. 그래서 아까 뭐 생활과율이 77점이면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마지막 총점에서 이제 한국사 뭐 감점하면 되는데 보통 뭐 4등급 이내로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근데 518점이 대략 몇 점 정도 되냐면 100분위로 따지면은 90%에 가까워요. 90%나 뭐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네. 되게 높은 점수예요. 그래서 국민대는 아까 보면은 평균 100분위로 올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들은 표현 점수를 보는 학교인데 공개는 100분위로 해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렇게 일단은 국민대 계산식으로 계산하고 그 100분위랑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다음에
가군 한양대 에리카.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바뀌었어요. 원래 상위권 대학교가 배수로 뽑는 건 오케이. 근데 한양대가 상위권 대학교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홍대, 국민대까지는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한양대가 요번에 단계별 배수로 뽑아요. 그래서 수능 100으로 5배수 하고 그 다음에 2단계가 또 매력 있죠. 실기가 80이야. 그러니까 1단계만 통과하면 그 다음 실기 싸움이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경쟁률이 5대1이라는 건 A권 때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20% 잡으면 딱 그 정원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내가 이 학교를 왜 체크해야 되는 대학이냐고 말하냐면 24학년도에 이 3개의 학과가 있었어요. 3개의 학과의 모집 인원이 126명이었어. 그리고 지원 인원이 999명이에요. 거의 1000명이죠. 네. 근데 올해 이 모집 인원을 줄였어요. 80명으로. 학과가 그리고 다 통합됐어요. 한양대가 학과를 다 통합하면서 학부로? 네. 그 다음에 80명으로 모집 인원을 줄였어요. 저 왜 줄였냐? 한 40명 정도를 수시해서 뽑아버렸거든. 올해 신설돼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한양대를 작년에 지원하는 애들이 한 1000명 있었던 거야. 이 1000명이 한양대를 지원하면 원래 5배수라면 400명만 남고 600명을 잘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작년 기준이나 혹시나 내가 여기 놓고 1단계 잘 통과하면 2단계 실기로 어떻게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안 돼. 잘못하면 또 하나의 군이 날아가 버려요. 올해 5대1 안 넘지 않을까? 다들 눈치기 싸움 해가지고 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성공할 수 있죠. 네. 가능성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근데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거야. 그렇지. 어차피 마지막에 경쟁률은 공개가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한 3시간이나 5시간 전에 경쟁률은 다 치거든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비공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낫네 하고서 막 넣었더니 막 폭파당하거나 뭐 이런 경우 간혹 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부족하거나 좀 아슬아슬한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좀 너무 이렇게 쉽게 볼 필요는 없다. 저 2단계 실기 80에 눈 돌아가면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지원 인원이 작년에 거의 1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한양대를 지원하는 성적대 애들이 그 정도 있다는 거야. 얘네들이 한양대를 소신껏 지원할 거냐, 좀 불안하니까 다른 데로 갈 거냐. 눈치 싸움 얘기하면 내가 될 것 같잖아. 주변에도 있잖아. 그거 눈치 싸움에서 누가 잘 됐대 이러잖아. 실제로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 이거 그렇게 하면 3년 준비한 거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다군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올해? 네. 원래 힘들었는데 올해 더 힘들어졌어. 그래서 가나군에서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미대 입장에서는 이 중간 점수대 애들이 다군은 거의 지옥이야. 네, 지옥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소신 지원하려는 학생은 상관없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학생들은 진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양대 에리카는. 네.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체크하는 학교예요. 그냥 실기 80이 됐다. 60에서 실기 80이 됐다. 여기도 수능 점수가 낮고 실기 80이니까 실기를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무조건 박터져. 여기 안 그래도 경쟁률 센 데인데 그렇지. 마찬가지 수능에 대한 변별력이 조금 떨어진 것 뿐이에요. 근데 이 학교를 지원한 애들의 성적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지원한 애들 똑같을 테고 그냥 그 학교의 수능의 평균 점수가 좀 내려갈 수는 있겠죠.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근데 비슷할 거다. 좀 되겠는데 한다는 건 다른 애들도 다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또 경쟁률이 넘어가 버리면 A권 때 폭파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많아요. 모집 인원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능 저 20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대학교가 바보가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경대가 사실 서울의 거의 마지노선이거든요. 근데 수능이 40이면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애들 입장에서. 그렇죠.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올라가지 저거 애매하거든. 네,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쓰기에는 좀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저 실기 딱 저렇게 바꿔버리면 이제 공부 좀 안 되는 애들이 경쟁률 막 몰리잖아요. 학교 입장에서는 좋단 말이야. 그렇지. 더 우수 자원도 뽑을 수 있고 원서비도 더 많이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 뽑거나 하는 건 똑같아. 저 현혹되면 안 돼. 난 너무 답답해. 실기 60인데 올해는 80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더 오는 거야. 물론 약간씩의 변수들은 존재하겠죠. 뭐 1점이 8점이 되는 경우니까. 근데 어쨌든 A권 때는 모집 인원보다 많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거 보면서 아니 이거 보면 그건 바뀐 거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기존처럼 똑같이 그냥 공부해가지고 실기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가야 돼요. 네, 그렇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뭔가 눈치 싸움으로 딴 사람들이 모르는 내가 거기에 도전을 해서 갈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건 안전하게 가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기를 매우 잘해도 저런 학교들은 붙는 애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극소수라는 거고 그렇게 붙는 애들은 성적이 매우 안 좋은데도 붙는 경우는 극소수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은 잘해도 예비. 이건 롤이 아니야 얘들아. 왜냐면 롤은 한 명이 잘하면 다 죽이고 우리가 살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밉시는 받는 점수에 한계 끝이 있기 때문에 최고점을 다 받아도 성적이 모자르면 그냥 못 가는 거야. 600명 중에 20명 뽑는데 만약에 한 400명 왔어. 근데 내가 50등을 해. 그게 잘한 거지. 350명을 이겼으니까. 하지만 모집정은 20명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불합격이에요. 그렇지. 그 의미가 없는 거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다음 삼육대인데 삼육대 아까 이제 15명으로 모집인원 줄였어요. 수시에서 늘렸기 때문에 정시에서 줄였습니다. 그냥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경쟁률 심한데 더 심해질 거다. 또는 뭐 살짝 떨어질 수 있는데 거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보통 모집 인원의 변화 따라서 경쟁률이 무조건 들쭉날쭉 하거든요. 나군의 홍익대 서울. 홍익대 서울은 비실기예요. 여기도 이제 저기 제출서를 보면 미할보가 있고 전형은 수능 우수자라고 해요. 그다음에 옆에 평균 점수 있어요. 이거 홍대 수능 점수 계산식이거든요. 그 계산식으로 해서 나온 평균 점수예요. 대학교가 공개한 평균 점수. 그러니까 저 점수 본인이 계산해보고 계산식 쉽거든요. 그래서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평균 점수랑 자기가 얼마나 비슷한가,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왜냐면 얘네는 1단계가 수능 100% 3배수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면은 다 넘었죠. 3대1은 다 넘었어요. 안 넘는 학과가 없어요. 근데 올해 내가 이걸 왜 들고 왔냐면 비교사항이 있는 게 아까 국민대 66명 줄였다고 했잖아요. 그 인원 어디로 갔다? 나군으로 왔다. 근데 국민대가 비실기로 뽑는 학교들은 대부분 수학을 보거든요. 근데 국민대가 올해 뭐 내년 뭐 언제든 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수학을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국영탑만 들어가. 홍익대랑 똑같이. 그러니까는 홍익대는 뭘 해야 돼 내가? 미할보를 써야 되잖아요. 저게 미할보가 생각보다 어렵거든. 그 다음에 막상 썼는데 수능에서 잘릴 수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여기가 국민대 비실기가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홍대랑 국민대 붙으면 홍대 가겠지 라는 생각하는 애들이 훨씬 많을 텐데 정시에서는 내가 준비할 게 많은데 거기다 미할보까지 써야 돼. 또는 수능 점수가 좋은데 내 생기부가 별로 안 좋아. 근데 과거에는 뭐 억지로 쓴다든지 내가 그래도 욕심나니까 미할보 어떻게든 비워와서 홍대를 써볼까? 아니면 실기 보는 학교를 써볼까? 뭐 이렇게 고민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대안이 있잖아. 국민대라는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균 점수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고 또는 경쟁률이 생각보다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럴 거라는 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초반에 말한 것처럼 지원 원칙 내가 재수 가능해 또는 학과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대학만 봐 라고 하면 뭐 소신껏 막 홍대나 뭐 지원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홍대 이렇게 체크하는 대학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나군에 비실기 대학이 많거든요. 홍대, 국민대, 과기대, 시각, 경희대 다 수학 안 보는. 야, 저거만 봤을 때는 경희대도 엄청 몰릴 수 있겠네요. 엄청 세요. 그래요? 원래가 엄청 세요. 근데 지금 국민대 비실기가 존재하면서 지금 과기대, 시각, 경희대도 사실 변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저 학교도 한번 체크해볼 대학이긴 해요. 사실은 비실기로 쓰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런 군의 변동이나 뭐 신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변의 대학교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이 정도 돼야 눈치 싸움이지. 이거 얘가 눈치 싸움이. 이게 눈치 싸움이지. 딴 거는 모험이야 모험. 얘는 진짜 눈치 싸움이긴 해요. 올해 홍익대. 자 다음은 성신여대. 그냥 이 보는 실기 유형이 하나로 줄었다. 원래는 기초 조형이 이제 기초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기초 디자인을 하는 애들이
그래 나는 뷰티 산업 좋아하니까 이렇게 쓰기도 했었는데 저 유형이 아예 빠지면서 저렇게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애들만 지원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저 학과만 바라보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에겐 좀 더 좋아졌죠. 네. 원래 근데 저 기초조형으로 지원한 애들이 워낙에 적습니다. 근데 그 인원마저 사라진다는 건 실기 유형을 선택하는 애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소식인 거죠. 다음은 서울여대. 모집 인원 좀 늘었어요. 늘면은 뭐 사실 합격할 확률이 약간이라도 올라가죠. 그러면 네. 또 다 같이 온다는 거죠. 네, 경쟁률 셉니다. 네. 2명 그래도 2명이라도 더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덕성여대.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반영 비율을 10%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게 대학교가 장난질 하는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100으로 바뀌면 모를까. 그쵸. 그러니까 100으로 바뀌면은 그 학교가 진짜로 실기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 맞아요. 그거 아닌 이상은 저렇게 바뀌는 건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덕성여대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대학이거든. 그다음에 실기 유형이 조금 이제 바뀌었다 정도. 그 정도 체크해야 돼요. 왜냐면 실기 유형 자기가 기껏 적어있는데 왜 이 학교 오래 안 봐요?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기 유형 바뀐 거 체크하시고. 성명대 천안. 천안도 수능 내리고 실기 올렸죠. 약간의 뭐 실기 좀 뭐 한두 점 더 받으면 뭐 이런 거지 극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18명 늘렸기 때문에 줄였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률은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수원대가 예전부터 엄청 빡셌는데 지금도 빡세요? 지금도 빡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고 그다음에 지원 인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래도 모집 인원이 53명이어서 경쟁률이 뭐 원래 높지만 아주 높진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꽤 높아질 것 같아. 18명 엄청 큽니다. 아까 3.6대 15명 뽑는데 거의 한과 다 뽑는 건데. 네, 굉장히 큰 인원이다. 올해 예비 18번은 작년 기준으로 원래 붙는 거야. 얼마나 억울해. 지옥의 다군이 된 이유. 자, 다군의 상명대 서울이 모집 인원이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던 인원을 25학년도에 안 뽑았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10명도 다 어디로 갔냐면 수시로. 그러니까 상명대 서울이 이제 우리는 수시에서 다 뽑을래. 정시 없어. 얘네가 근데 다군에 있었어. 가천대도 모집 안 합니다. 네, 정시에도 60명 모집하던 학교거든요. 근데 20명을 수시로 보내고 그러면 40명 어디로 갔을까? 그렇지. 저는 다른 학과로 보낸 것 같아요. 어차피 대학교가 모집해야 되는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 말고 디자인은 우리 그냥 수시에서 60명 다 모집하고 나머지는 뭐 날리자 뭐 했던지 아니면 뭐 다른 전형으로도 뽑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모집 인원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엄청 날라갔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인원을 다른 학과나 뭐 딴 데로 보낸 느낌이 있어요. 근데 느낌은 의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 내가 거기까지 확인 안 해봤는데 그렇다 치고 다군의 명지대 서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24학년도까지만 해도 얘네들이 수학을 보는 학교야. 미대치고 엄청 특이하단 말이에요. 수학을 보기 때문에 경쟁률을 보면 4대1. 정시치고 되게 진짜 확 무너지는구나 애들이. 그렇지. 대부분 수학 안 하기 때문에 수학을 하는 극소수의 애들만 지원하는 학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는 4대1이라는 건 되게 얼마나 행복해. 그렇지. 경쟁률 막 10대1 넘어가는데. 그렇지. 근데 올해 이게 수학이냐 탐구냐 선택으로 바뀐 거야. 이제 빡 터지겠네. 그러니까 수학을 안 봐. 그냥 안 본다고 봐야지. 그렇지. 안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은 어떻게 됐어요? 14명에서 8명으로 6명이 줄었어.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야? 아까 말한 상명대하고 가천대하고 안 뽑죠. 그러면 저기 원래 지원하던 인원이 작년에 406명이란 말이에요. 두 학교 합쳐가지고 406명이 어디로 가겠냐고. 자, 상명대, 서울, 가천대 이 정도의 성적대 애들이 갈 만한 학교가 다군에
정말 없거든요. 그냥 다구는 없다고 봐야겠네. 네. 근데 명지대 만약에 서울로 100명만 간다고 생각해봐. 지금 8명 뽑는데 100명만 간다고 생각해봐. 15대 1. 작년만 해도 63명이었어요. 수학을 보더라도. 그럼 100명만 가도 160명인데 농담 아니고 20대 1 넘을 수도 있어요. 20대 1이 뭐야? 넘을 수도 있다. 처음 보는 숫자 나올 수도 있어 막.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선생님 그런 리스크가 있고 경쟁률이 폭발할 것 같으면 애들이 다른 학교로 가겠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의 욕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워해요. 수능 점수를. 내가 그 점수로 낮춰? 올리기에는 이 학교도 힘든데 그럼 낮추다 보면은 내가 이 점수로 여길 가야 돼? 이 아깝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제가 과거에 건국대가 산디과가 다군으로 넘어간 해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건국대에 쓰는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이 학과 올해 처음으로 넘어갔는데 다군에 원래 쓸 데가 없다. 그래서 여기 무조건 나는 15대 1은 넘을 것 같다. 그해 20대 1 됐어요. 20대 1 넘어갔어. 왜냐면 애들이 진짜 쓸 데가 없고. 그래 뻔한데 뭐. 그다음에 그 점수로 낮춰서 가기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경쟁률이고 그게 없습니다 사실. 경쟁률이 폭발하든 말든 그냥 쓰게 돼 있어 애들은. 그래. 그렇기 때문에 명지대 서울도 작년 그러니까 쓰는 건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작년 경쟁률만 보고 그다음에 변환된 거 잘 모르고 경쟁률 저거니까 8명 줄여도 괜찮겠지? 8명만 모집해도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쓰면 딱 열었을 때 뭐야 이게 4대 2 한 8대 1까지 예상했는데 말도 안 되게 20대 1이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저 두 학교가 사라지면서 정시에서 사라지면서 명지대가 아마 올해 진짜 눈여겨봐야 되는 대학교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빡시다. 네. 8명밖에 안 뽑는 거 너무 양심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수시에서 많이 뽑아. 좀 정시로 좀 돌려줘요. 너무 요즘에 수시가 너무 과해 인원이. 그러니까 좀 비율이 맞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수시하고 정시의 비율이 만약에 5대 5나 만약에 6대 4 정도라도 그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수시에서 한 70 뽑아요. 정시 30이야. 근데 수시에 조건이 되는 애들도 있는데 이 조건이 안 맞고 수능에 맞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냥 이건 단순하게. 강남대가 있었구나. 강남대요. 못 봤어요. 여기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한데 뭐 전공 실기 유형이 발상과 표현이 사라졌다. 그래서 저기에서 뽑는 학생들이 없어지고 이제 기초 디자인을 하는 애들한테는 좀 더 좋겠죠. 단일 실기로 뽑으니까. 혹시나 강남대가 강남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강남에 있지 않아. 용인에 있어요. 용인. 요즘에 강남대 엄청 올라갔습니다. 다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군에 쓸데가 없다고 했잖아요.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면 서울에서 통학 가능한 딱 라인이잖아. 마지막 라인이야. 마지막 라인.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애들이 가기에는 그렇게 먼 대학은 아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가 오늘 준비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저희가 지금 저희 선생님이 하시는 이유가 전문가랑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모험을 할 건지 아니면 소신 지원을 할 건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셔서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냥 빡 되는 거니까. 제가 뭐 과거에 제 학생 사례를 원래는 여기다 PPT에도 넣으려고 했는데 너 뭐 너무 뭐 자랑 아니야 뭐 뻥 아니야 이렇게 할까봐 안 넣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재수생인데 그 학생이 반수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랬습니다. 너 반수할 정도의 각오가 있으면 입시를 한 번 더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냥 올해 너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 그러니까 너 성적대에서 무리해서 약간은 지원하지만 만족할 수 있는 대학교를 써라. 왜냐면 어차피 한 번 더 하거나 요번에 해가지고 합격하면 안 하게 되는 건데 쓰자. 그러니까 걔도 그게 각오가 돼 있는 거야. 난 한 번 더 할 각오도 있고 내가 오래 써서 후회 안 할 학교가 있는 거야. 써서 결국에는 합격해서 갔어요. 그래서 반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대학생을 즐겁게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들게 가긴 했어요. 물론 그림도 잘 그리고 아슬아슬한 예비 받고 그때 그 학교가 예비 2번 빠졌거든요.
근데 걔가 예비 2번이었어. 아, 그건 근데 너무 운이 좋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운이 좀 따라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각오도 있고 그럴 때나 도전하는 거지. 웬만해서는 그런 도전은 사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걸 극히 자꾸 드물어요. 생각해야지. 극히 드물어요. 나도 네. 무조건 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자 이거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도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보통 저도 학원을 운영하지만 학원에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애들한테 실기 잘하면 대학 갈 거 이러거든요. 전 아니에요. 일단 실기는 무조건 잘해야 되는 게 기본 전제인 거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무리하게 뭐 이 성적도 갔었어 이거는 그냥 엄청 드문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 네. 보통은 그거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래. 네. 여러분들 이 정시라는 거는 진짜 마지막 기회잖아요. 여기서 실패하면 한 번 더 하게 될 수밖에 없거나 뭐 한데 좀 더 신중하게 좀 수능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어떻게 대학들이 반영을 하는가에 대한 것도 좀 공부도 좀 해야 되고 학과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요래 좀 변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미술학원에 종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 선생님들을 믿고 물어보고 해야지 인터넷에 막 떠돌고 그냥 지들 학생들끼리 얘기해가지고 그런 뭐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좀 나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될 것 같은데요를 왜 믿는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 사실. 걔는 전문가들이 아니야. 다른 타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깊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전문가들에게 맡겨라. 그리고 본인의 담당 선생님들을 믿어라. 그걸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올해 제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운보다는 아무튼 좀 잘 계획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궁금하면 디자인하다 미술학원으로 연락하면 뭐 좀 DC 있어요? DC? 입학 상담이나 정보는 그냥 무료예요. 아 무료요? 네, 저희는 무료로 해드려요. 저는 무료로 해드리는데 우리 학원에서 그림을 하면 그건 받아야지. 아니 그림은 받아야지. 네, 그건 받아야지. 수업료는 받아야지. 근데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자인하다 미술학원입니다. 네, 일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로 또 메일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낼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